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이 동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정이 있어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를 좀 쉬었습니다. 그래도 늘 하듯이 이 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시황도 올려드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특강도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시장이 좀 하락하기도 하고 또 이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저는 올려드리고 있는데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강으로 제가 이 주식시장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시장 하락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인가, 또 그리고 이미 공지를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럼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왜 좀 쉬었는가 이런 거, 또 그리고 동영상에 보면은 오늘부터 이 댓글 사용이 중지가 돼 있을 겁니다. 왜 중지를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드리고 가능하다면은 몸이 좀 허락이 되는 대로 오늘부터라도 오후부터라도 마감 시황을 좀 올려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그동안 유튜브 동영상을 좀 쉬었습니다. 왜 쉬었는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백신 부작용 때문에 좀 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 없이 넘어가는데 저는 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저는 8월 7일 날 화이자 1차 접종을 했고 또 그리고 2차 접종을 9월 18일 날 마쳤습니다. 그동안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카페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집사람한테 유서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간 피검사를 3번 했고 또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2번 했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닌겔 수액도 2번 맞았습니다. 또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도 1번 했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 소견으로 MRI 검사를 좀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떤가. 또 그리고 여기는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심장 전문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뵙고 좀 한번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는가 그런 소견도 받았습니다. 일단 요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는 3명의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좀 받고 처방해 주신 약으로 현재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현재도 약을 복용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줄여가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줄였다가 지금 상태가 좀 악화돼 가지고 지금 다시 좀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좀 봐서 약을 갖다가 조금씩 줄여서 예전에 백신 맞기 전에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안 먹는 상태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튼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한 것은 백신 부작용 때문에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분들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으신데 모두 별탈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쉬는 동안에 우리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죠. 하락하는 이유 참 궁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 올려드리는 영상 또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각종 뉴스들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TV에도 뉴스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폭풍 검색을 갖다가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이 왜 하락을 하는가? 결정적인 요인은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좀 과도기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거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좀 줄이고 앞으로 이 민간에서 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과도기적인 지금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온 뉴스들이 이런 거죠. 중국의 헝다 그룹 파산 위기가 있는데 이 헝다 그룹 파산 위기까지 간 것도 중국 내부적 상황에 좀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배경도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지금 중국의 노령화, 고령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최근에 보면은 중국 전체 인구 중에서 한 27% 정도가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자녀 정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 인구를 계속 줄여왔는데 이제 갑자기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확 접어들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애를 좀 낳아주면 좀 그게 덜 할 건데 애까지 안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인구도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일단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낳는데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보니까 사교육도 많고 또 그리고 집 가격도 갑자기 높아지고 돈 쓸 데가 많다 보니까 결혼은 조금 미루는 경향이 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액면에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요거에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그것까지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여기 보면 지금 9월 23일 날 헝다 리스크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 고다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부동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헝다 그룹이 돈이 좀 쪼달리가 파산 위기까지 가서 현재는 지방 정부에게 헝다 그룹이 각 여러 가지 지방 정부의 법인을 각각 설립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지 않도록 너가 각자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현재 맡겨놓은 상태이고 처리 중인 상태인데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헝다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미노 파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중국 경제 위기까지 또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또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 전력난, 전력이 딸려가지고 공장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막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 공장이 아직도 중국인데 이 중국에서 물건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니까 이게 공급이 딸려가지고 수요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로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각국이 에라이 이제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영원히 움직이지 마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백신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공존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정부에서 해주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 걸리는 막 걸리고 뭐 치료하고 같이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는데 뭐 중국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동안 이게 경제 위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잘 안 돌아가 가지고 공급이 좀 딸리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게 금리 인상이 빨라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또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2024년대에서 금리 인상한다 뭐 이렇게 가다가 또 아니면 또 2023년대 간다 이래 가다가 뭐 최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거 인플레이션 심각한데 계속 일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이거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빨리 하지 않겠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올리고 한 몇 달 있다가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연달아서 이번 올리고 다음 달 올리고 다음 달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급하게 올리게 되면 이 민간에서 돈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임계점을 넘게 돼 가지고 파산에 갔다가 일어나지 않을까 신혼국 파산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좀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일부러 그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이 뭐 호주의 석탄 수입을 막아가지고 석탄 발전을 안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뭐 공기가 깨끗해서 좋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면 뭐 북한에서 수입해도 되죠. 근데 뭐 유럽이나 아니면 몽골에서 수입하는 이 석탄이 호주산보다 일단 질이 좀 나쁜가 봐요. 질이 안 좋다 보면 효율이 좀 나쁜가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이 원전도 돌리고 뭐도 돌리고 하면 될 거예요. 되는데 일부러 이런 상황을 갖다가 놔두지 않겠나. 미국한테 시위하는 성향도 있고 또 다른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국의 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 신흥국 파산 위기가 오는데 그럼 신흥국이 돈이 딸리면 우리 옛날에 IMF 때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IMF에 가서 구제금융을 갖다가 신청했잖아요. 달러를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그러면 모든 나라들에게 다 구제금융을 줄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좀 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좀 빨리 올리면 신흥국 여기저기에서 막 서로 막 동시다발적으로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국가 부도가. 그러면 예전에는 이 미국이 도와줬는데 지금 미국이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예전만큼. 그런데 그 틈을 중국이 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도와주니까 중국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IMF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헐값에 팔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이 신흥국들을 헐값으로 줍는데 이때 사용하는 돈을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위안화를 사용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안화 사용 국가들이 점점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국이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서 일부러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을 좀 유도하고 신흥국 파산이 되면 미국이 안 도와줄 거니까 이 중국 놈들이 나서서 이 위안화 위성을 갖다가 이번에 기회에 확 늘려보자 이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지 않겠나.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단 연구 중이고 일단 가정입니다. 자, 어쨌든 요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하여튼 저 중국 놈들이 지금 당장은 파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머리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뭐 신흥국 위기도 있지만은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이나 가게 파산 우려도 있죠.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이 딸리면은 그냥 한두 달 만에 막 곧바로 이 파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지표들도 좀 봐긴 봐야 돼요. 요거는 신흥국 관련해서 CDS 프리미엄 이 지표를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고, 요거는 미국의 어떤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 그 이자 부담이 어떤가 그런 거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여튼 뭐 때 되면 제가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드릴게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기업이나 가게 파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 주식 시장에 이 불확실한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투자 심리 악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아마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식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요인을 제공하는 거지. 실제 하락하는 요인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실제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참 또 험한 말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불안한 뉴스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가 있는, 하여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불안한 요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이용해서 돈벌이야 처먹는다고, 있는 놈들이 없는 놈 지금 돈벌이에 처먹는다 이 말이에요. 돈벌이에 처먹는다고 시장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매도죠. 그래서 이 공매도에 분노하는 450만 개미들, 뭐 공매도로 HMM 투자가 뭐 일주일 만에 100억을 벌어 처먹었다. 뭐 금융연구원에서는 완전히 허용을 해야 된다. 이 찌라병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뭐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불안한 뉴스를 이용해서 공매도를 헤쳐먹는다. 세력들이 돈벌이 한다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뭡니까? 시장이 하락하고 내 수익률이 막 떨어지니까 눈물 질질 짜고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적응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저놈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면 된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현명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노? 세력들이 공매도 하면 헤쳐먹는데, 그럼 우리 공매도에 대응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우리도 공매도에 동참해서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자, 큰 흐름을 이용하십시오. 큰 흐름을 보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다가 민간에서 돈을 만들고자 하는 그 과도기적인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금리 인상이 높여지면 뭐 신흥국 파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업들 또 국내 가게들 파산할 수가 있으니까 불안한 요인들이 계속 많으니까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된다. 변동성이 확대된단 말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그냥 있는 놈들이 공매도로 돈벌이 헤쳐먹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한다 하면 아이고 유동성 부족한 사람들 기업들 많이 망하겠구나. 은행에서 일부러 파산시키고 주식시장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여러가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돼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이 과도기다 이 말이에요. 이 과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매도를 10년 20년 할 수 있겠냐고. 아니면 5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래 못합니다. 공매도는 몇 개월 안에 끝납니다. 그냥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몇 개월 안에 그냥 끝난다고 보면 돼요. 물론 했다가 좀 올려도 또 다른 요인을 가지고서 또 공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론은 방향은 뭡니까? 민간 주도로 앞으로 엄청난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하락하면 우리는 뭐예요? 시장이 하락하면 또 사야죠.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어쨌든 이 과도기라는 거고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공매도가 많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돈 만드는 것 정부 통제 안 됩니다. 이거 지금은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통제가 돼요.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이면 통제가 되는 거죠. 그 중앙은행은 이 금리를 갖다가 높이면 이거 통제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민간에서 돈 만드는 거는 통제가 안 돼요. 이거는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그때 되면 금리를 더 무지막지하게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통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 언제가 어떻게 통제가 되냐면 여기 화면 뒤에 보이는 이 거품 있죠.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이 말 그대로 거품 있죠. 이게 그냥 뻥 터지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냥 말 그대로 거품이 뻥 터지면 한 방에 싹 무너지는 그런 식으로 시장이 저절로 통제가 되는 거지. 이건 인위적인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거품이 생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시장이 하락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고생 많다 이 자식들아. 기관들이 시장에 불안한 뉴스를 가지고서 돈벌이 헤쳐먹는다고 고생이 많다. 새끼들 막 고생 많네 하면서 우리는 당장 유동성 관리, 현금, 주식 비중 요것만 잘 조절하고 파산만 안 하면 돼요. 또 그리고 돈이 딸려서 주식을 안 팔도록 현금 비중 잘 조절해 가면서 그냥 계속 순환 매매하거나 여유되는 대로 물량을 모아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제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필요 전혀 없다. 앞으로 불안한 뉴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의 대응 전략은 이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댓글을 좀 사용 중지를 했는데 이 이유를 좀 설명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뭐 갑자기 댓글 중지하면 왜 그러나 또 의문 가질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이 세상에는 돈이라면 뭔 짓이든 하는 인간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죠. 뭐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죠.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하다고 보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높은 놈이나 뭐 우리가 뭐 높은 놈이라면 저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나 다 그놈이고 인간은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면은 배운 놈은 배운 놈대로 헛턴짓하고 뭐 좀 그러면 그런 분들대로 헛턴짓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래 보면은 이 아이디 해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짜 아이디 그러니까 이게 실명 이 아이디를 해킹한 아이디를 사고 팔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돈 주고 사서 유흥 관련 광고하는 사람들이 댓글 알바를 동원해 가지고 이 해킹된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가 올린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그럴 거예요. 올린 모든 동영상에 주기적으로 스팸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번 댓글을 달면 삭제하는데 한 5시간, 6시간 소요가 돼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2주에 한 번 달 때가 있어요. 하여튼 1, 2주 간격으로 모든 동영상에 댓글이 달리는데 그거 전부 다 삭제하는데 한 5시간, 6시간 소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가치투자연구원에서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치를 못하는데, 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닐까. 이게 분명히 나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돈을 거기에 또 내가 댓글 알바 할게요라고 또 자원을 해요. 자원해서 돈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는 일에 내가 일부러 가서 이런 사람들이 이용 광고하는 사람들한테 칭찬해 줘야 됩니까? 아이고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데 참 직원 고용해줘서 니는 참 좋은 일 하네, 이렇게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거를 알면서도 댓글 알바 하는데 아이고 니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거 하니까 봐줄게, 아이고 참,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새끼는 다 디된 새끼들입니다. 돈 벌 데가 요밖에 없어요. 지금 건설 현장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난 때문에 난립니다. 돈, 험한 일, 돈 많이 준다 해도 사람이 없어서 진짜 난리라니까. 선하게 돈 벌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굳이 저런 걸 하면서 집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착하다고 해야 돼요? 그럼 못된, 빌어물 새끼죠. 빌어물 새끼죠. 그러면서 밖에 나와서 사회정의 이야기하면서 투표할 땐 또 정의로운 사회 또 찍는다고. 이게 뭐냐 이게. 미친 새끼들 많습니다. 하여튼 여튼 뭐 돈이라면 뭔 짓을 하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댓글 달 수 없습니다. 자, 이해 부탁드리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왜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불안한 뉴스를 부각시켜서 돈 벌어 처먹는다고. 그러면 그 돈 벌어 처먹는다고 알면서, 그러면 이 멀리 보면 이 공매도를 10년 하겠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다 생각하고 사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쉰 이유는 저는 부작용이 심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0. 몇 프로 아주 작을 수도 있지만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100%예요. 저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인생 걸고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당하고 나서 보니까 뭐 강제로 맞아라는 이야기도 못하겠지만은 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게 유리하겠죠. 하여튼 뭐 저는 부작용 때문에 못했고, 댓글은 앞으로 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댓글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약 기운에 아직은 좀 뭐 살만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약을 좀 끊어가게 되면 또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그래도 안 좋지만 극복해야 되고 약은 언젠간 또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뭐 약을 끊어서 견딜만 하면 또 견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백신 맞기 이전 상태로 약을 안 먹고 견디는 쪽으로 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동영상 못 올리게 되는 거고, 그때 행복 씨앗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해서 안 올린 거는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뭐 상황이 되면 또 예전처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강은 여기서 끝. 자, 이상입니다.